배휴는 계속 분별심으로 이걸 알려고 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깨닫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관이, 보세요. 주관이 본질을 감당할 수는 없다. 주관이 본질을 감당할 수는 없다. 주관은 분별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감당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제가 지금 감당이 나오잖아요. 밑에 하감냐, 감당할 때 할 때 감자가 밑에 한자에 있거든요. 하감냐, 마지막 글자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감당한다. 자, 저는 공부하다가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나로 알고 있다가 의식이 나로 아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의식이 나일 때는 나의 키는 얼마예요? 의식이 나일 때 나의 키는 얼마예요? 그냥 무한대지요? 그죠?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내가 170인 게 좋지. 내 키가 170인 거는 감당하기가 쉬운데, 내 키는 무한대다 이 말을 감당하기는 스스로가 벌써 주관 입장에서 뭔가가 지금 내 그릇이 작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그릇을 키워가는 게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을 키운다. 감당한다. 깨달아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그릇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하다는 말은 그릇이 커진다는 건데, 공자님이 그러셨네요. 군자 불기. 참 좋은 말이네요. 지금 보니까.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소인은 감당을 못해요. 이거를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감당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그 사람은 불기, 그릇이 무한대다 이 말이죠. 그릇이 아니다.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 군자는 불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자, 다음에 배휴가 여쭈었다. 눈앞의 허공은 경계가 아닙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데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휴는 의식을 허공과 같다는 말을 듣고 지금 허공을 의식이라고 또 경계로 또 허공이라는 경계로 의식을 또 잡으려고 또 하는 거예요. 참 고맙네. 온갖 실수를 배휴가 다 해주고 있네. 지금 이해되세요? 의식이 모양이 없이 텅 비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마치 허공과 같다는 말을 듣고 허공은 여기 또 경계가 이렇게 허공이 있는데 이것이 또 없다고 또 하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마음이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비추는 말은, 이 말은 경계가 객관으로 보는 주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관 객관할 때의 주관하고 이 의식 자체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시나요? 예. 하여튼 전체예요. 전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라는 말을 좋아해요. 절대. 주관 객관은 상대. 근데 의식은 절대. 절은 끊어질 절이고 대는 상대 대자. 상대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전체다. 전체라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지나가면서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제가 왜 절대란 말을 좋아하는가? 우리 공부가 진행되면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다. 이 말은 일반인들이 그냥 현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모양을 산은 산이다. 그래요. 근데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을. 그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다 하는데,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은 현상은 생멸함으로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현상은 환영 같고 불생불멸인 생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 공간으로, 이 의식 공간 자체로서 있는 이 본질인 의식만이 실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은 산이 아니다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가 여기서 안 끝나고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해서 역시 산은 산이다라고 다시 돌아 나오잖아요. 그거를 방금 드린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현상은 환영이다, 본질인 의식만이 실제다. 근데 현상이 있는 그대로 실제다 하는 요 말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다시 산은 산이다 할 때 요 말이, 이 논리적인 비약을 우리가 그래도 감당하려면, 감당할 때 참 좋은 말이 절대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절대가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진짜 절대가 아니고 반쪽짜리 절대예요. 근데 진정한 절대가 되려면 절대이면서 동시에 상대도 되어야, 자기의 예외가 없어야, 상대까지도 자기다야 진짜 절대다. 그래서 산은 역시 산이다가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지금 절대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가 아니라,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가 아니라 상대 자체가 된 절대가 진짜 절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세계로 완전히 돌아 나와서 우리가 이 세계를 긍정하며 살아가는 그 보살 행의 근거가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육조현행이 두 번 깨닫는데, 첫 번째 깨달을 때는 육조 단계에 뭐라고 하느냐면, 금강경 지나가다가 금강경의 억무소주 의생기심 대목을 듣고 개오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조현행이 두 번 깨닫는데 첫 번째 깨달을 때는 개오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깨달을 때는 대오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개오하고 대오의 차이예요. 차이가 뭐냐면, 개오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를 깨닫는 것을 개오라고 하고, 그리고 대오는 그 상대니 절대라는 것이 없어진 절대, 상대 자체가 된 절대를 깨닫는 것을 대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개오할 때는 뭐라고? 개오할 때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개성을 지어요. 이것은 상대의 반대로서의 절대를 말하고 있어요. 들어오나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공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은, 공이다 하는 것은 세계 반대말로서의 공을 말하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은 이 현상세계의 반대말로서의 절대세계를 말하고 본질세계를 말하고 있다. 본래 무일무량 개성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방화를 찍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조 홍인 스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1대1로 다시 금강경 법문을 1대1로 야반상경에 했을 때, 같은 대목인 억무소주 이생기심 대목에서 알았습니다 스님, 이제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법문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고 이때는 능생만법이라고 개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본질, 여기서 본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생만법, 만법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본질로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현상으로 만법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억무소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생기심입니다.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낸다. 앞에는 무심이고 무심, 뒤에는 평상심.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는 대부정이고 뒤에는 대긍정의 세계.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세요. 육조 단경에 보면 앞에서는 개오라고 나오고 뒤에서는 대오라고 나와요. 그 차이점이 절대를 한번 깨달았을 때 처음 절대를 깨달으면 상대의 반대의 입장에서 이 절대를 받아들이게 돼요. 공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세계 반대말로서의 공을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 공이 공으로 안 있고 색이 곧 공임. 그래서 색 즉 시공이지 색을 없앤 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으로 중도를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의 완성이라서 하여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본질인 의식을 현상세계를 떠난 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공부가 완성이 되려면 절대가 절대로 있었으면 반쪽짜리 절대고 상대가 되어야 진짜 절대다. 상대가 절대라야지 진짜 절대지. 상대를 제거한 절대, 순수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반쪽짜리 절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현상세계에 대한 대긍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란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절대거든요. 낱낱이 절대가 되거든요. 정말 대긍정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게 지금 불법의 정수예요. 화엄경이나 이런 말들, 이런 경이 노래하는 세계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심에 집중하는 건 아직 공부가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심보다는 평상심으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긍정되는 세계로 내가 보살 행을 하는 세계, 실천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치와 실천의 세계로 넘어 들어와야지 공부가 완성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관의 비춤에 말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객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단지 불에 볼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다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있죠. 이 의식을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의식을 대상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안다면 안 잡으려고 하겠죠. 들어옵니까? 안 잡으려고 하겠죠. 자, 안 잡고 가만히 있어 봅시다. 지금 배유처럼 자꾸 묻지 말고 안 잡고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뭘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이대로 의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뭘 안 잡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아있죠. 개구리 반찬이 지금 여러분 개구리 반찬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다. 살아있다는 이 감각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놓친다. 자, 잡으려고 하는 것을 되게 분별심을 인간 이성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심을 태양으로 비유해요. 분별심 때문에 이 멀쩡한 전체 의식을, 이 순수 의식을 놓치는 이걸 비유해서
이걸 비유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태양빛 때문에 지금도 밤하늘에 떠 있는 무한한 태양보다도 훨씬 큰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별빛을 보지 못한다. 지금도 별들은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왜 못 봐요? 태양빛 때문에 못 본다 이거예요. 태양빛이 없어지면 밤하늘에 찬란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을 비유하기를 분별심이 지금 주관이에요. 주관은 태양빛과 같아서 이 밤하늘의 별빛을 가려요. 그래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손을 틀고 그대에게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말한들 태양빛만 자꾸 만들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의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앉아서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수예요. 의식을 깨달은 다음에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수예요. 근데 해보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계속 나서.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리는 게, 예쁜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도, 이 책 어딘가 나와요. 생각도 인과다라 그랬어요. 깨닫기 전에 지어놓은 나의 업 때문에 깨달은 후에도 생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과라서. 생각은 현상에 속하고 현상에는 전부 인과로 되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깨달은 후에도 생각은 그치지 않고 인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좀 고요하게 좀 기다려주고 좀 다스리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림 공부라고 하는, 깨달은 이후의 공부가 주로 생각을 다루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가만 못 있고 생각은 계속 나니까 그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은 내버려 두고 이 의식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같이 참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해되지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느라고 좀 예습을 좀 하다 보니까 어딘가 읽었어. 망념도 인과에 속한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인과 때문에 깨닫고 난 뒤에도 망념은 여전히 남아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그 뒤에 이제 공부다.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다음에 인간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시,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렵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주관이 불성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불성은 주관을 배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인간이 자기의 불성, 의식, 불성을 정말로 이렇게 확인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인간을, 개체로서의 인간을 배반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같이 있기 때문에. 저기 오유지족이란 말, 저게 왑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다만 만족할 줄 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만족할까요?
깨놓고 말하면 내가 의식을 자각할 때 진짜 만족이 있어요. 다시 내가 나의 의식으로 깨어있을 때, 자각 상태일 때 진짜 불만족이 해소되고 완전한 만족이 거기서 나와요. 의식한테는 의식 밖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모든 구함이, 모든 추구가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와비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비는 내가 선택한 고독이에요. 다시, 와비는 소욕, 지족, 사비는 택선, 고독. 내가 선을 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고독할 줄 안다. 자, 이때 고독은 뭐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나의 불성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인간의 최고의 충만된 상태를 와비, 사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고독하다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게 다도 정신이다라는 말을, 겉으로는 이 청빈과 고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물질적인, 현상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지금 우리의 깨달음 자체, 이 의식 자체가 물질 세계의 모든 청빈을 다 메꿔주는 정말 무한대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고독하다는 말이 진짜 고독이 아니라 내가 의식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거를 고독이라고 부른다. 와비사비라고 합니다. 자, 의식 자체는 순수하고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느끼는, 그 일상에서 그 느낌이 계속 나를 충전시켜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자꾸 느껴야 감당해져요. 굉장히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이 순수하고 충만한 의식의 자각을 계속 내가 느껴줘야 이 무한대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군자, 불기, 그릇을 넘어서는, 그릇 자체가 없는 그런 군자가 되어가는 그 핵심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각을 놓치지 않는가. 결국에는 의식의 자각, 이거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을 계속 가져가는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공부의 지금 핵심이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주관이 객관을 파악하는 그런 있다 없다에 의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없이 있고 있이 없다.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지는 않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모든 존재자들이 이것을 이걸 여기서 이 바탕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성품이라고, 바탕 성자를 써서 바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지금 이 존재가, 우리는 개체는 존재자라고 불러요. 존재자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서,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자들이 살고 있어요. 존재자가 존재를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존재가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소화를 해야 돼. 자, 제가 인생 60 몇 년을 정확하게 말 못하겠는데 제가 인생 60 몇 년을 살았어요. 살은 바가 없어요. 있어야지. 있는 사람 내볼래요?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있어야지 살았다고 하지. 근데 안 산 건 또 아니에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살은 바가 없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식으로서 이 깨어있는 이 자각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줘서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중이라서 그 감정이 익으면 익을수록 우리가 이걸 감당하게 돼요. 이때 감당하는 말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감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부처를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안 쉬워요. 중생이 부처를 감당한다. 안 쉬워요.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 감각, 텅 빈 충만의 감각을 계속 익혀가면 어느새 되어버려. 큰 바위 얼굴처럼. 내가 언제 되지 하고 쳐다보는데 어느새 이게 되어버려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이 감각을 익혀가는 거. 실제로 자기가 충만하게 이 텅 빈 충만을 계속 느껴가는 삶. 자, 향상일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입장이에요. 그걸 본각이라고. 본각, 본래 의식. 각이란 말이 의식이에요. 본각, 본래 의식인데 현재는 불각, 의식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 자기가 의식인데 의식이란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애꿎은 주관을,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주관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다. 네,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다. 보통 중생들의 상태다. 네, 이것을 시각, 비로소 다시 본각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처음 처음 회복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고,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깬 상태. 예, 이제 망각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구경각이라고. 그렇게 해서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이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우리 공부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각의 상태, 그 불각의 상태를 한번 시각으로 해도, 비로소 한번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아도 그 불각, 망각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 망각의 습관이 자기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면, 앉아있어 보면 혼침과 도거라고 하는 망각의 습관이 자기한테서 일어납니다. 혼침은 이제 무기라고도 하는 조는 거, 졸음이 오거나 또 이렇게 도거라고 하는 것은 도는 흔들릴 도자에 그는 일어난다. 잡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 요게 망각의 습관에서 오는 인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한번 의식을 알아차렸어도 그 전에 우리가 망각의 그 습관이 지금 혼침과 도거로서 우리한테 인과로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스리는 게 그 뒤에 보림이라고 하는 시각이 구경각으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연하게 이것이라고 의식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알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확인한 사람은 이 지금 그 망각의 습관을, 혼침과 도거를 한번 자기가 다스려야 구경각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침은 이제 조는 거니까 졸지 않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거, 흔들려 일어나는 잡념인데, 그 잡념의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 그 하나의 일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떨구고 반개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일단 눈을 뜨고 있으면 졸진 않지요. 그 다음에 생각이 오거든요. 근데 생각에 빨려들든지 보는 것을 놓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침과 도거의 망각의 습관을 잡아 들어가는, 저것을 이제 인과를 극복하는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인간이 일을 하든지 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일을 한다 할 때는 보고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보든지 생각으로 들어가든지, 생각으로 들어가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보고 있으면
생각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자기가 잡아 들어가는 힘을 기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힘을 길러가는 게 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일종의 모든 일을 할 때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분 앉겠는데 이 앉는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정성을 들여서 착실하게 앉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광경을 보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보는 쪽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한다 이거예요. 해보면 안 쉬워요. 해보면 그냥 100%입니다. 생각이 와요. 졸거나 생각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중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딱 깨어서 정성 들여서 깨어있는데 정성을 들인다. 그러면 보고 있는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보느냐 아니면 놓치고 생각으로 들어가느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만들어서 아침이나 밤이나 깨어서 움직이기 전에 좀 앉고 밤에 자기 전에 좀 앉고 또 저 같으면 낮에는 또 차를 좀 마시면서 집중하는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 수업할 때 마침 한 30분간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보거나 생각으로 딸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딸려가면 다시 돌아오고 딸려가면 다시 돌아오고 그 회복 탄력성을 길러가서 정성을 들여서 해야 돼요. 정성을 가지고 딱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자기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이 의식을 감당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네.